안녕하세요. 눈물의 여와 리뷰 시간입니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구화였는데요. 킨즈가를 장악한 모스리와 은성,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대립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킨즈가를 사냥하는데 큰 공을 세운 그레이스고, 그 또한 팽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모스리와 윤은성, 그레이스고 이 세 사람의 관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전 회차에서는 킨즈가 식구들이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용도리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저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궁금했었는데요. 이러한 속담들도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또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일정 기간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화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요. 왜 그들이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경영권을 박탈당한 킨즈가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입구에서 기다리던 그레이스고가 모두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홍만대 회장이 모스리에게 써준 임장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본인 부재 시 킨즈타운의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은 모스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스리의 뜻이라며 기자들이 몰려오니 좀 피해 있으라 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당황한 해인이 몰사한데 그럴 권리가 있냐라고 물으며 우린 공동 거주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자 그레이스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으니 혜인이 너는 닥치라고 합니다. 당황한 김선아는 그레이스에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하지만 그레이스고는 비웃으며 상황 파악도 못한다며 그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게다가 차량을 회사로 돌려보내고 운전기사, 법인폰, 법인카드 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보안키며 집 보안카드도 먹히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김선아는 기가 막혀하며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치지만 그레이스고는 오히려 당당하게 기자들도 있으니 불러보라고 큰소리치는데요. 사전에 그레이스고는 거짓골로 쫓겨난 패밀리 제목으로 작품 한번 만들어보라며 기자들을 잠복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당장 가져가라며 미리 준비해놓은 캐리어를 발로 차는데요. 킨즈가 식구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면서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들을 구해줄 구세주가 한 명 등장하죠. 바로 킨즈가의 유일한 브레인 백현우인데요. 현우는 카메라가 있으니 얼른 차에 타라고 소리칩니다. 홍범자는 현우에게 모스리가 우리 집을 맘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흥분해서 소리치는데요. 그러자 현우는 공동 거주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고소 고발을 해야 하고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홍만대 회장이 전환권 조항을 특약으로 걸면서 가족분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개인 계좌에 자산이 모두 동결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무당과 애첩에 빠져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산들은 있지만 현재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전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자들을 피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현우가 선택한 곳은 바로 용돌입니다. 현우는 혜인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고 설마 킨즈가 식구들이 이런 곳에서 살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우의 판단일 텐데요. 용두리로 내려온 혜인은 가족들을 도와준 현우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혜인은 이혼한 전 남편의 집이 어떻게 편할 수 있냐며 내일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우는 자신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자신의 눈앞에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용두리 식구들은 현우가 킨즈가 가족들을 데리고 오자 혹여나 혜인과 현우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혜인은 절대 그럴 일 없다며 기대감을 싹 잘라버립니다. 은성은 킨즈가 식구들이 집에서 내쫓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스리를 찾아옵니다. 흥분한 은성이가 킨즈가 식구들을 다 어디로 보내버렸냐고 흥분해 소리칩니다. 하지만 모스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집에서 25년 살았지만 자신이 마시고 싶은 와인을 직접 고르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며 우리도 이제 누리면서 살자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은성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은성은 20년 전 모스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들려주는데요.
엄마는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해. 하지만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어도 참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성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보니 사랑하니까 참는 거다. 이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며 진짜 사랑하면 참아지지 않는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성은 모슬이에게 이 집에 혜인을 반드시 데려다 놓을 거라고 경고를 하죠. 자신은 혜인이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미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은 모슬이와 목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킨지가 가족을 택했던 것처럼 자신도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걸 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홍혜인을 사이에 두고 모슬이와 은성 사이에 강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혜인에 대한 마음을 모슬이는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혜인이를 은성의 옆에서 더 멀리 치워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킨지가를 먹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슬이는 은성을 심하게 자극한 것 같습니다. 혜인이 떠난 방을 돌아보다 은성은 혜인의 책상 위에 놓인 지갑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혜인의 병원 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간 은성은 혜인이 받았던 소견서를 출력해보고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혜인의 주치의에게 급히 달려가 확인해보지만 혜인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어떠한 정보도 들을 수 없습니다. 혜인의 몸 상태를 알게 된 은성은 점점 더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혜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모슬이는 백화점 사장 자리에 자신이 취임할 거라고 은성에게 보도 자료를 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성이는 단칼에 잘라버리며 그 자리는 혜인의 것이라고 당장은 아니지만 자신이 혜인을 데리고 올 거라고 말합니다. 모슬이 또한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홍만대 회장이 죽지 않고 누워있는 동안은 21%의 지분을 움직일 힘은 자신한테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절대 죽지도 않게 깨어나지도 않게 이대로 있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은성을 자극한 걸까요? 병실에서 홍만대 회장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름 아닌 윤은성이 홍만대 회장을 빼돌린 것입니다. 놀란 모슬이는 급히 은성이 안돼 전화해 무슨 짓이냐며 흥분해 소리칩니다. 홍만대 회장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윤은성은 모슬이에게 자신은 어머니와 목표가 다르다며 단칼에 거절하는데요. 사실 모슬이에게 다시 데리고 갈 거였음 이런 짓을 벌이지도 않았을 테죠. 그런데 구급차에 실려있는 홍만대 회장의 모습에서 중요한 장면 혹시 보셨나요?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인데요. 보통 의식불명에서 깨어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홍만대 회장의 손가락 끝이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홍만대 회장의 의식이 돌아올 것이라고 암시를 하는 듯합니다. 이제 킨지가도 모슬이와 은성이가 차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킨지가 식구들을 집에서 쫓아낼 때 본색을 드러냈던 그레이스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레이스고가 모슬이와 은성한테 팽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레이스고는 킨지가 식구들이 다 떠난 저택에서 모슬이와 차를 마시며 모슬이의 비위를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현재 운영하던 샵 정리를 하는 중이고 샵 정리하기 전에 꼭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모슬이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장사 잘 되는 샵을 왜 정리하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순간 그레이스고의 얼굴은 일그러지며 떨리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모슬이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은성을 찾아가는 그레이스고입니다. 은성에게도 샵을 정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슬이와 다르게 은성은 샵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며 이에 동조하죠. 이를 오해한 것일까요? 그레이스고는 이에 흥분하며 요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취임하면 백화점 MD 상품으로 화장품 라인을 론칭해 볼까 생각한다. 우리도 프랑스 라파에트나 영국의 헤로드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명품 쪽으로 확실히 각인시키려면 이라고 계속 말을 이어가자 당황한 은성이 그레이스고의 말을 끊으며 어디 취임하냐고 오히려 되물어 보는데요. 순간 당황한 그레이스고는 자기가 홍해인 자리로 가는 거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은성은 그레이스고를 무척 당황스럽게 하는 말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조이사 있는 곳으로 갈 준비나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다 털리기라도 하면 그레스고 한테는 나올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은성은 화장품 론칭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작게 시작해보라고 투자자는 내가 찾아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심이 아닌 그레이스 고에게 주제 파악이나 하라는 듯한 비웃는 장면이었는데요. 이쯤 되면 그레이스 고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그레이스 고를 흑화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적은 늘 가까이에 있다, 멀리 있지 않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 이 말은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고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그레이스 고는 다일의 수철과 결혼시켰던 것도 그의 작품이고 은성의 투자 사기에 가담하고 조이사를 미국으로 보낸 것도 모두 그녀가 한 짓인데요. 아마 그레이스 고가 흑화로 변신한다면 모슬이와 은성이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킨지가를 되찾기 위해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현우입니다. 그가 준비한 첫 번째 카드가 바로 그레이스 고가 자신에게 협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화 예고에서는 현우와 김양기, 그레이스 고가 한 사무실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김양기가 그레이스 고의 비리를 가지고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현우는 그레이스 고에게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슬이와 은성에게도 팽당하고 온갖 불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현우에게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이사와 다의 미국 거처를 다 알고 있는 그레이스인데요.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아마도 고구마 줄기처럼 마구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사람을 이용했으면 그에 맞게 합당한 대우는 해줬어야지. 이러니 흑화로 변신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